오늘의 리뷰는 바로 SMP 얼터너티브 데스티니로 출시한 건버스터! 일본에서는 2021년 11월 15일에 출시를 했는데 한국에는 입고가 늦어져서 12월 거의 말 돼서야 출시를 한 상품입니다. 톱을 노려라 라고 하는 1980년대 애니메이션의 주역 메카인데요. 지금은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은 작중의 등장 시기도 조금 타이밍이 늦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작품 자체는 상당히 재미있고 그리고 엔딩도 깔끔하게 잘 맺어서 상당히 명작이란 그런 평도 듣고 있는 애니메이션 중 하나입니다. 두 대의 버스터 머신이 합체를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요 제품은 이제 분리 합체는 안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외형이나 가동에 좀 더 치중을 한 그런 상품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출시 라인업 이제 앞으로 나올 것도 생각해 보면은 얼터너티브 데스티니는 이제 분리합체 기믹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외형 같은 그런 쪽에 더 치중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패키지도 조금씩 신경을 쓴 게 로고에다가 은박 처리, 이름에도 은박 처리, 옆에도 사이드 부분에도 은박 처리 막 이렇게 해놨거든요. 심지어 이거 슬리브 형태입니다. 슬리브 형태 이렇게. 얘는 슬리브고 속박스가 또 있어요. 여기는 이제 흑백으로 된 상자로 되어 있고요. 뒤에는 그냥 깔끔하게 뭔가 좀 패키지 자체 외관은 좀 고급스럽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출시 금액이 7,500엔인데 국내에서는 거의 10만원 가까이 97,000원대로 판매가 됐거든요. 바로 조립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을 해왔습니다. 구성은 초심플, 본체, 팔짱 낀 파츠, 편손, 액션 베이스 조인트. 매뉴얼은 흑백으로 되어 있어요. 예, 표지부터 흑백으로 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접혀있는 형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HG의 느낌의 그런 형태입니다. 예, 뭐 조립 자체는 좀 빽빽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결국은 미니 프라게통이어서 그런가 그동안 느꼈던 과거 슈퍼 미니 프라부터 근래 이제 SMP까지 이르는 그 조립감, 그거를 그대로 답습을 했는데 얘는 좀 더 극한까지 만들어 놓은 느낌. 이거 진짜 조립감 진짜 별로였어요. 자, 건버스터 같은 경우는 이대로면 얼터너티브 데스티니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솔직히 좀 부렸어요. 어떻게 다른 건 몰라도요. 진짜 조립감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조 같은 경우는 뭐 이따가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크기는 어떤가? 일단 어깨가 애초에 높게 솟아올라 있는 형태여서 사이즈가 꽤 큰데요. 딱 이렇게 자리에 갖다 대보면은 23cm 정도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 꼭대기까지 하면 딱 그 정도 나오네요. 건담 프라모델로 치면은 요 HG 144분의 1에 약 2배가량 되는 사이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머리까지 치면은 100분의 1보다 조금 작은 정도? 예.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이게 처음에 공개됐을 때부터 호불호가 심하게 갈렸었는데 확실히 실제품도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둘러보면서 뭐 사이즈감은 둘째 치더라도 아무래도 조립감도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애니메이션 속의 건버스터랑은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렇게 뭐 호불호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건 둘째치고 개인적으로 머리는 참 이쁘게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 일단 도색이 참 깔끔하게 잘 되어서 저는 보기가 좋았는데 특히 건버스터의 머리 디자인 자체가 당시 그 애니메이션 속의 연방군의 그 마크랑 흡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좀 이제 그것도 좀 눈에 띄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눈 디테일이, 정확히는 눈이라고 하긴 좀 그렇구나. 아무튼 디테일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디테일을 보면은 그 애니메이션 속에 등장한 그 디테일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게 좀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마에 버스터빔을 발사하는 저 디테일도, 저 부분도 어느 정도 잘 살려줬다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혓바닥, 눈, 지금 뭐 뿔까지 전부 다 도색, 이거 다 도색이거든요. 도색되어 있는 파츠거든요.
근데 몇몇 분들은 이 입부분, 혓바닥 부분 빨간 색깔 도색이 다 어긋나가지고 막 이렇게 이상하다 막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확실히 도색되어 나오는 제품인데 좀 더 요런 부분은 특히 얼굴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몸통 쪽 우리가 알고 있던 건버스터와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이게 원래 디자인은 되게 깔끔한 형태의 그냥 뭔가 갑옷을 두른 느낌? 그런 느낌인데 되게 디테일이 많잖아요. 무슨 복근처럼 만들어 놔서 되게 독특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원래 여기 검은 색깔 요런 색깔도 있지도 않아요. 원래 지금 보면은 다 도색 파츠거든요. 기본 컬러 있죠? 요런 데 있는 기본 컬러 요거 빼곤 다 도색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금색은 당연히 도색이고 옆구리에 요 빨간 색깔 도색이고요. 흉부에 검은 색깔 도색이고 중간중간에 드러나는 요런 은색이나 요런 건메탈 컬러들 다 도색입니다. 싹 다 도색. 그래서 도색 미스도 군데군데 보이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몸통엔 딱히 안 보입니다. 뭐 이렇다 할 만한 거는 없어 보이죠. 근데 뭔가 핀포인트로 하나 둘씩 좀 보이는 게 지금 요 옆구리 같은 부분 빨간 색깔 메탈릭 레드가 아주 돋보이는 그런 컬러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색감은 진짜 좋아요. 근데 살짝 위에서 보면은 요 자그마한 파츠 여기에 안쪽까지 전부 다 메탈릭 레드로 도색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반대쪽 가면 도색이 되다 말았어요. 여기는 지금 시꺼멓죠? 이런 부분들이 한두 군데씩 꼭 보여요. 뭐 일단 여기는 크게 드러나는 부분은 아니니까 적당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등으로 돌렸을 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요런 날개 같은 기믹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펼치는 기믹이 있더라고요. 이게 원작 설정에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 기억상엔 딱히 없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백팩 쪽에도 이제 포인트로 도색된 부분들이 보이죠? 여기 지금 금색 파츠도 주황색 파츠 위에다가 한 번 더 도색을 한 파츠예요. 전부. 그래서 요 등 쪽에도 도색 파츠가 꼼꼼하게 들어간다. 그리고 팔 부분 대망의 팔이네요. 자, 대망의 어깨입니다. 여기가 이제 버스터 머신 1호의 요 기수 부분이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금색 파츠도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전부 다 주황색 파츠 위에다가 금색 도색이 들어간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디테일 파츠들이나 검은색, 그리고 요런 날개 부분에 요런 건메탈 컬러라든가 요런 부분들 전부 다 도색 파츠입니다. 근데 도색 파츠 이렇게 양이 많으면 당연히 분량이 하나씩 나오죠. 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 왜 뭉친 붓자국스러운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없었는데 뒤에 돌려도 없고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는데 저기만 유독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원작과는 다르게 디테일이 많이 추가된 느낌이고요. 특히 어깨 안쪽의 디테일은 상당히 볼만합니다. 여기 디테일이 상당히 화려하게 되어 있어서 내부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비주얼적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원래 설정에 없는 요상한 칼날 비스무리 한 게 하나 있거든요. 얘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을 수도 있고요. 이 어깨 부분이 있죠. 이렇게 벌렸다가 닫았다가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칼날을 완전히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닫아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즐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살짝 벌려서 이렇게 날개를 꺼내느냐, 아니면은 닫고 날개를 집어넣느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즐길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칼날을 한번 집어넣으면, 날개를 한번 집어넣으면은 꺼내기가 힘드네요. 이거 오호. 그리고 디테일도 앞쪽이랑 뒤쪽이랑 다릅니다. 뒤쪽이 볼륨감이 조금 더 큰 그런 형태의 파츠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팔 부분, 팔 파츠 같은 경우도 대부분을 도색 파츠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어깨를 들어보면은 안쪽에, 팔 쪽 안쪽에 도색 파츠, 팔뚝 상박 부분도 다 여기 메탈 컬러로 다 이제 막 도색해놨죠. 그리고 팔뚝 같은 경우도 이제 메탈릭 포인트랑 골드 파츠 전부 다 도색되어 있는 파츠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파츠의 이제 분할이나 이런 색깔 조합 이런 거 잘 만들어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처음에 조립할 때 좀 당황했던 게 이 팔뚝 안쪽 파츠 있죠. 지금 결합이 잘 되어 있는데 처음에 조립 과정에서, 그러니까 파츠들이 주변에 안 붙은 상태에서는 이 팔뚝 커버가 되게 잘 빠지더라고요. 지금은 잘 안 빠지는데 엄청 잘 빠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완전히 조립하고 나니까 별 탈 없이 문제 없이 커버가 잘 붙어 있네요.
그리고 골반 쪽, 이쪽도 뭐 다 도색 파츠입니다. 예, 스커트 부분 위에 또 도색되어 있죠. 검은색 도색되어 있죠. 앞부분에 금색 도색되어 있죠. 안쪽에 메탈릭 컬러 도색되어 있죠. 사이드 스커트 도색되어 있죠. 뭐 다 도색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가격이 높은 이유가 도색 파츠가 그냥 대부분이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리 쪽 같은 경우도 요 허벅지 부분에 다 도색 파츠, 그러니까 도색 파츠가 안 들어간 부분이 없어요. 그냥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역시나 다리도 원작과는 다르게 굉장한 요 디테일을 자랑을 합니다. 오히려 그 너무 굉장한 그 디테일들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도색이 되게 적극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도 앞부분 못지않게 디테일 자체는 앞뒤가 똑같다 보니까 상당히 화려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의외였던 거는 발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거의 사이즈 자체는 몸통 사이즈거든요. 발이 엄청 커요. 전체적인 이렇게 보면 느껴지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발. 솔직히 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발이 왜 이렇게 크지? 심지어 발에도 디테일이 상당히 빽빽하게 패널 라인이 파져 있는 게 보이고요. 발바닥 쪽에 이렇게 테두리로 빨간 색깔이 다 메탈릭 레드로 도색되어 있는 파츠고요. 그리고 발바닥에 여기는 좀 궤도가 나와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가만히 세워놓는데 궤도보단 이게 낫긴 하겠다 싶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가동은 어떨까요? 일단은 목 부분, 재밌었던 부분은 목인데 이렇게 쑥 하고 뽑혀 올라옵니다. 안쪽에 아예 관절을 심어놔가지고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들어 올리면 텅 비어 보인다는 거. 그래가지고 좀 여기가 좀 신경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볼관절이고요. 근데 볼관절인 건 둘째치고 애초에 막 뾰족뾰족하고 걸리는 데가 많아가지고 이제 고개 돌리거나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 일단 어깨 위에 이 거대한 친구는 기본적으로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안쪽에 이 축을 이용을 해서 어깨 자체를 이렇게 뒤로 넘기거나 앞으로 숙이거나 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고요. 앞뒤로 이제 커버가 들어 올려지는 그런 포인트도 존재합니다. 별개로 이제 팔은 별도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고요. 이 친구 이렇게 팔을 바깥으로 들 수도 있고 드는 각도가 그렇게 넓진 않더라고요. 크게 들어 올린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치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데요. 일단 팔꿈치까지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굽혀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치만 이 팔꿈치 회전부가 문제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이 팔 상박 부분에 존재하는 회전부 모두가 문제입니다. 이 윗부분, 팔꿈치도 회전을 하거든요. 여기 아랫부분, 여기 두 군데 다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일단 둘 다 구조적으로 별로입니다. 분해를 해보죠. 빼보면 윗부분은 속이 비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립 과정에서 불안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순접으로 속을 채웠습니다. 황동선도 받고요. 황동복 받고 순접으로 채우고 그러고서도 두꺼워가지고 살짝 갈아냈어요. 보이죠? 지금 허옇게 떴죠? 갈아내서 그나마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속을 채우지 않으면은 요 빈 속이다 보니까 요 조인트에 이 탄성을 못 이기고 휘어지거나, 그러니까 속이 비니까 이렇게 눌리는 거죠. 겉이 눌려가지고 뭐 부러지거나 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문제인데 여기는 그냥 다른 것보다 단순히 얇아서 문제입니다. 조인트가 강도에 비해 매우 얇아요. 여기도 좀 갈았어요. 불안해가지고 그냥 갈아냈습니다. 얘 자체가 문제야 지금. 뭐야 이거 아래가 왜 허옇게 떴어 여기. 뭐지? 여기는 건든 적 없는. 아 돌겠네 여기. 저기 조인트 뿌리 부분 여기 허옇게 뜬 거 보이나요? 아 돌겠습니다. 미치겠어요. 여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가동을 하면은 요 안쪽으로 황동봉을 박을까 여기도? 미치겠네. 여기 위에는 지금 속을 채우는 걸로 어떻게 해결을 볼 수 있는데 아래쪽은 조인트도 얇고 문제가 요 팔뚝 파츠를 교체할 수 있거든요. 아래쪽을 이제 팔짱 낀 파츠로 교체할 수 있는데 교체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교체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거 여기 부러질 거란 말이죠. 얇으니까 불안해 죽겠네요. 예, 양쪽 다 그래요. 그리고 팔 얘기 나온 김에 어깨 쪽도 이야기하면은 이 어깨 아까 여기 볼관절이라 그랬죠. 이거 끼우는 게 되게 딱딱해요. 아, 딱딱하다고 해도 될 거야. 엄청 타이트해가지고 지금 이 볼관절이 결합하는데 애먹었습니다. 결국은 볼관절을 갈아냈거든요.
여기는 좀 시원시원하게 그냥 칼로 쳐냈어요. 그냥 칼로 쳐내니까 조립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매뉴얼 상에 이 어깨 요 관절을 조립을 하고 팔을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끼우래요. 근데 여기 공간 비어있죠. 아까 조립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뻑뻑해가지고 너무 타이트하니까 그냥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빈 공간이 있으니까 눌리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부러진다. 반드시 조립할 때 이렇게 관절만 따로 빼서 관절을 먼저 결합을 하고 그리고 조립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 추천도 아니지.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아니 팔 바깥으로 드는 부분이랑 팔꿈치랑 이렇게 회전부랑 다 단단한데 이거 정작 팔을 앞으로 드는 여기는 되게 헐거워요. 정확히는 헐겁다기보다는 다른 데에 비해 많이 스무스해요. 이거는 또 다음은 허리입니다. 위에는 볼관절, 아래 축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쿵 분해를 해보면은 거대한 볼관절이 이제 흉부 가동을 도와주고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또 숙이는 축관절도 있어요. 근데 그냥 가동하려고 그러면 조금 벅차더라고요. 잘 안 돼요. 볼관절이 먼저 빠질 것 같은 느낌이랄까. 아래쪽은 또 축관절입니다. 좀 타이트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리 숙이는 액션은 상당히 화려하게 잘 됩니다. 이렇게 볼관절로 흉부도 움직여주고 허리도 이렇게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해주면은 허리도 앞으로 많이 숙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 숙이는 거 하나는 기똥차게 돼요. 이렇게까지 허리를 숙여서 어디다 쓰냐? 슈퍼 이나즈마 킥의 액션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고관절, 일단 여기도 주의사항 하나 이야기하고 지나갈게요. 뒤쪽 스커트인데요. 이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얇은 조인트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벌써 여기 안쪽에 허옇게 뜬 게 보이나요? 조립하는 과정에서 힘을 잘못 주어서 살짝 이렇게 휘었다. 살짝 휘었다 그러면은 저렇게 허옇게 뜨는 겁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앞쪽 스커트 같은 경우는 가동 범위가 꽤 나오는 편이어서 다리 움직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뒤쪽 스커트는 뒤로 들리질 않아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골반은 이렇게 옆으로 크게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굉장히 크게 올려지죠. 그리고 축이동 기믹이 존재해서 이제 골반의 축이 밑으로 쑥 하고 내려오는 그런 기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전 기믹까지 전부 다 이제 큰 액션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믹이다 보니까 참 좋은데 요 골반 부분, 요 고관절 이 축을 조립하는 과정에서도 조심해야 될 게 요거 조립하는데 되게 힘 많이 들어가요. 조립이 안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밀어 넣었는데 부러지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이중관절로 상당히 크게 굽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많이 굽혀지죠. 여기다가 무릎이 회전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액션을 취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봤던 애들과는 다르게 여긴 또 되게 스무스하게 결합이 되는 조인트예요. 그래서 조립하는데 큰 스트레스는 없었다. 여기는 발목도 마찬가지. 여기도 스무스하게 움직입니다. 회전, 앞으로 굽히는 것도 어느 정도 되고요. 펴는 거, 그리고 이렇게 좌우로 꺾는 거. 접지력도 상당히 좋아요. 발이 크니까 일단 쉽게 쓰러지거나 그런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참고로 요 골반 아래쪽에 뒤쪽에 여기 조인트를 떼어내면은 여기다가 액션 베이스용 조인트를 끼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인트를 교체를 해서 베이스 위에 올리면 됩니다. 자, 포즈 한 번씩 취해볼까요? 덩치가 커서 안 될 것 같지만 무릎 꿇는 포즈도 상당히 화려하게 구현이 됩니다. 아무래도 외형과 가동에다가 치중을 더했다 보니까 뭐 당연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원래 건버스터라면은 꿈에도 못 꾸던 포즈거든요. 이거 되긴 합니다. 또 신기합니다. 액션 포즈 다른 걸 시작할 때 좀 이제 멋지게 세워놓을까 했는데 역시 건버스터는 그냥 서 있지 않죠. 절대 가만히 안 서 있습니다. 팔짱끼죠. 요 파츠를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요걸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지 않았던 가동 기믹이 필요한데 어깨가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는 가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사용을 해놓고 어깨 같은 경우는 뒤로 넘겨 놓으세요. 이게 파츠 적용하는 동안 이게 되게 거슬리거든요. 그리고 팔꿈치 부분을 분해를 합니다. 이렇게 팔뚝을 아예 분해를 살살, 얇잖아요. 살살, 아주 살살. 반대쪽도 천천히 분해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팔 모아서 한쪽을 먼저 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파츠가 부러질 수 있거든요. 천천히. 그리고 팔을 어깨를 이렇게 모아줍니다. 어깨 모아주고 반대쪽도 어깨 이렇게 모아주고 그리고 끼우면 되겠죠 이제? 역시 건버스터는 이거죠. 팔짱 낀 모습. 건버스터가 진짜 이 팔짱 낀 모습이 정말 잘 어울리는 메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면에서 보더라도 일단 팔짱을 낀 전용 파츠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화려하게 잘 완성이 됩니다. 근데 결합하는 과정에서 팔꿈치 조인트가 부러지진 않을까라는 이 굉장히 두려움, 어마어마한 두려움, 자, 그게 이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자칫하면 부러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포즈 취하고 다시는 안 풀거나 한 번 시도하고 돌아간 다음에 다시는 안 하거나 이게 불안해 죽겠습니다 이거. 아니 근데 또 멋지긴 겁나게 멋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전신을 정면을 보는 것도 멋지기는 한데 역시 줌 땡겨야 와. 야 진짜 요 구도는 정말 전설이다.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 진짜 역시 건버스터가 정말 이 팔짱에 최적화된 메카가 아닐까.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포즈 중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제 합체 후에 건버스터 할 때 이제 주먹을 한 번씩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그 포즈가 저는 굉장히 좀 임팩트 있게 남더라고요. 아무래도 합체 후에 기합이랑 같이 봐서 그런가 이게 뇌리에 세게 박히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대표 공격이죠. 슈퍼 이나즈마 킥! 이게 합체한 직후에 쓴 첫 그런 기술인데 저는 진짜 애니메이션 볼 때 진짜 약간 손을 쥐고 보는, 주먹을 쥐고 보는 그렇게 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만큼 뭔가 이제 액션 하나하나에 임팩트가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정말 보는 재미가 있었다 생각이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손바닥 하나로 공격을 다 막아내는 그 모습도 이게 건버스터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액션이 크고 그러지 않은데 하나하나가 웅장하고 이 기체가 이 로봇이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액션이 많거든요. 진짜 지금 봐도 참 잘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호밍 레이저! 이펙트들이 없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 심지어 건버스터 옵션은 따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옵션을 안 샀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SMP 얼터너티브 데스티니 대망의 첫 상품인 건버스터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 두 번째가 이제 엑스카이저, 그레이트 엑스카이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솔직히 좀 구조, 조립성이랑 이런 데에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관절, 주요 관절의 파손주의 같은 건 최소한 없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디자인이나 이런 건 호불호가 충분히 갈릴지언정 멋은 있습니다. 자, 그거 하나만큼도 확실한 것 같아요. 멋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제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